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무렵에 이제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신 고객님이 계십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중화동 근처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이 본가가 중화동에 있으시대요. 그래서 가끔씩 본가에 내려오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검진이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회사를 이제 가시지 않으시고 이제 본가로 내려오셨는데 집에서 오랫동안 방치해 놓았던 컴퓨터가 있으셨대요. 이 PC를 정비를 하고 뭐 업그레이드를 해서 본가에 갖다 놓으면 이제 고객님께서 가끔씩 본가에 들르실 때 이제 PC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방치하셨던 PC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어, 고객님께서는 이제 PC 수리점을 이제 잘 모르셨는데 이제 지인분께서 이제 꾸민걸 PC를 알려주셔서 한번 직접 방문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가져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어쨌거나 어저께 제대로 정비를 하고 해서 이제 출고를 해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하루 늦게 어떻게 제가 무엇을 정비를 했고 한 내용들을 한번 고객님께 알려드리고자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약 한 6년 정도 된 PC가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를 정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몇 가지 방법이 이제 3년 차 이상이 되면 하면 좋은 정비거든요. 그래서 눈여겨 보셨다가 한번 나중에라도 자가적으로 시도를 하시던 아니면 근처 수리점에서 정비를 진행하실 때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좋은 레이아웃이 되고 좋은 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첫 만남이에요. 제가 얘를 이제 모르죠. 처음 만났으니까. 일단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볼트론 케이스를 사용하고 계셨고 한때 정말 유명했고 좋았던 케이스였죠. 전면부에 이제 두 개의 펜도 있고 디자인도 깔끔했었죠. 전면부에는 또 세 개의 USB 포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PC를 한번 열어봤고요. 일단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H110 이제 칩셋 기반이었고 CPU 같은 경우는 i3 6100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6세대니까 지금 현재 15세대까지 나왔으니까 약 한 19년 정도에 제작이 된 PC가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을 했었고요. 일단은 6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가 의외로 많이 깔끔합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두 가지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정말 PC를 잘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최근에 뭔가를 이제 정비를 받으신 게 뭐 한 2, 3년 내에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이 PC 같은 경우는 일단 고객님께서는 일단은 너무 느려가지고 방치를 하신 거예요. 목적이 너무 느려서 방치를 하셨다. 그리고 일단 저한테 오신 또 주된 목적이 이 컴퓨터에서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 빠릿빠릿하게 그냥 단순 사무용으로 혹은 가끔씩 즐기시는 게임이 있는데 롤하고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 그다음에 이제 디아블로 2 정도인데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약에 할 수 있는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 텐데 만약에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어간다 싶으면 그냥 여기에 있는 소중한 데이터들만 이제 백업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신 이 PC입니다. 일단 내부 사진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깔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그나마 제일 먼지가 좀 많았었던 부분인데 이 정도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픽 카드는 GT73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펜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파워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본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가 제가 지금 유관 검사를 한 거예요. 유관 검사. 일단 PC 부품에 대해서 뭔가 파손이 된 게 있는지 아니면 뭐 부스러진 게 있는지 혹은 뭐 딱 봤을 때 뭐 접촉 불량이라는 뭐 탄 게 있는지 탄 소자들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에요. 일단 유관 검사가 먼저 통과가 돼야 저도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고 유관 검사에서 만약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 막 쿨러에 먼지가 꽉 찼다. 이것도 유관 검사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CPU가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아니면 메인보드 불량까지도 야기할 수가 있죠. CPU도 불량도 야기할 수도 있고 일단은 유관 검사는 모든 게 통과를 하였습니다. 포트 불량도 하나도 없었고 정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이제 켜보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켜봤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뭔가 빼글빼글 돌아가는 게 보이실 텐데 진짜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부팅 속도가 너무너무나도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PC 같은 경우는 SSD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메모리는 몇 기가인지 모르지만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SSD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부팅 속도가 있어요. 적어도 한 40초에서 한 1분 20초 뭐 상황에 따라도 좀 다르긴 하지만 얘는 그거를 바로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윈도우 P2로 들어가서 도저히 윈도우에 진입하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빼글빼글 돌아가고 또 이제 암호도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 암호에 대해서 지금 접근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방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 P2로 들어가서 일단 SSD와 하드디스크 그리고 전반적인 사양과 스펙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은 SSD는 128기가 ADATA SP600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다행히도 모든 게 다 정상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1테라를 사용 중에 계셨었고 하드디스크도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PU는 스카이레이크 i3 6100. 일단 사무용으로 쓰시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없는 CPU죠. 물론 나온 지는 오래됐어도 그래도 지금도 꽤나 쓸만한, 일단은 제가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해서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듀얼코어 이상이고 스레드가 4개 이상이면 그래도 윈도우 11을 사무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이 딱 그거에 대한 딱 선이에요. 듀얼코어에다가 그 다음에 코어가 그 스레드가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또 다행이기도 했었고 메모리가 지금 현재는 4기가짜리 하나가 장착이 돼 있고 이제 메모리 슬롯이 하나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메모리는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윈도우 11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8기가 이상이 좀 필요하고 16기가 이상을 조금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메모리를 한번 빼봤어요. 메모리를 한번 빼보니까 삼성 제품이었고 여기 16년 48주차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4기가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16년이니까 약 한 9년 정도 접어든 PC인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청소를 하고 옵니다. 청소를. 자, 지금까지 제가 한 게 뭐죠? 첫 번째가 유관 검사를 한번 했었죠. 두 번째가 전반적으로 이제 부품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본 거죠. 들어가서 SSD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양에 맞게끔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사양에 맞게끔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부품의 결함이라던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불량에 대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먼지 청소 그냥 한번 컴퓨터처럼 한번 쑥 불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먼저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 참 재미났었는데 SSD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수년 전이실 거예요. SSD가 장착이 되어 있는 PC를 사신 거예요. 사셨는데 용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옛날에는 SSD에 대한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지금 이 구성으로 많이 이제 판매가 됐었는데 SSD를 한 120기가대로 하나를 잡아놓고 D 드라이브 데이터 저장용으로 1테라를 해 놓는데 128기가였으면 사실 일반적인 사무용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멀티로 사용하기에는 멀티미디어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적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D 드라이브에다가 뭐 게임을 설치하고 윈도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 케이스가 바로 딱 그 상황이었어요. SSD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D 드라이브에다가 일반 하드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하니까 속도가 너무너무나도 느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SSD와 D 드라이브는 HDD는 속도 차이가 약 한 5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가 나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적더라고 윈도우는 OS는 무조건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은 C 드라이브, SSD에 설치를 해야 빠릿빠릿한 속도를 만끽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SSD를 파티션조차도 잡아놓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추측은 윈도우를 아마 설치를 하셨을 때 그냥 얘는 너무 적다 하고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1테라에다가 그냥 설치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문제가 명확하게 딱 나온 거잖아요. 그죠? SSD에다 윈도우를 클론 복제를 하게 되면 이제 빨라진다.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청소라든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SS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하드에 윈도우가 설치가 되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조금 많이 이제 입고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와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정비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정비. 일단은 메모리를 일단 뺀 김에 메모리 이제 클리닝을 또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CPU 쿨러 보통 3년마다 그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그 이상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3년 이 서멀 그리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서멀 그리스란 지금 요 방열판이 있죠. CPU 쿨러 방열판과 CPU 간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지금도 열어보니까 거의 메말라 있죠. 보통 이게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PC 청소를 하신다고 이거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하시지 않는 이상 절대로 닦아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거의 마모가 됐고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땡 김에 이제
쿨러 팬과 쿨러 방열판도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하고, 아까랑 좀 모양새가 다르죠. 아까는 뭔가 고체가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있었는데 얘처럼 반고체 형태,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뭔가 끈적끈적한 이런 겔 타입으로 돼 있어야 조금 더 열 전도율을 높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CPU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스로틀링,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요. 열을 내리려고. 이거에 걸리게 되면 또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한 3년 주기마다 한 번씩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하시는 것이 좋고, 일단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정비를 한다 그러면 3년 동안에는 같은 정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이 PC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를 하시지 않으신 거고, 제가 지금 정비하는 거는 3년 동안은 하시지 않아도 되는 정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한번 탈거해가지고 이제 한번 깨끗하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그래픽 카드도 이제 접촉 부분이 있죠. 접촉 부분의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클리닝을 해줍니다. 요렇게 된 게 이제 칩 부분이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메모리도 요 접촉 부분 클리닝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메인보드에 이제 꽂아지게 되잖아요. 꽂아지는 이 슬롯, 이 틈새도 한 번씩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카메라로 한 손을 찍느라고 이렇게만 나왔는데, 칫솔 있죠, 칫솔. 또 안 쓰시는 거 말고 새 걸로 해주세요. 새 걸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쓰시면 되니까, 내가 치카치카 하다가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걸로 하시지 마시고, 새 칫솔로 이렇게 이 틈새에다가 이렇게 슬럭슬럭 하면서 청소기로 빨아들이게 되시면 깔끔하게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메모리 슬롯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부품에 대한 접촉 불량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키면은 화면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메모리와 그래픽 카드의 접촉 불량을 의심하고 얘를 클리닝해서 다시 재장착을 해본다.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CR2032에 대한 전압 체크를 해봅니다. CR2032 같은 경우도 저는 보통 한 3년 이상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재봐요. 3년이 지났다 그러면 한번 재봐서, 보통 새거 같은 경우에는 3.3V가 나오고, 보통 3V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교체는 하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CR2032 같은 거는 그렇게 비싼 부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왕 한 김에 3V 미만이다 혹은 2V에 좀 가깝다 그러면 교체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CR2032는 PC의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설정한 바이오스 값이라던가, 바이오스 값 아시죠? 뭐 부팅 순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PC에 대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CR2032가 완전히 방전이 됐다 그러면 컴퓨터를 켜게 되면 맨날 이상한 메시지가 떠요. 뭐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됐다, 날짜와 시간이 리셋이 됐다, 뭐 F2를 눌러서 뭐 진행을 하던지, 뭐 F2를 눌러서 뭐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뭐 이런 메시지 뜨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그때는 요 CR2032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교체를 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3V가 나와서 그냥 교체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새 걸로 이제 교체하기 전에 제가 한번 재본 건데, 이렇게 3.3V가 나와야 됩니다.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SATA 케이블, 내가 만약에 지금 SATA 케이블 이용한 데이터 장치를 이용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것도 3년이 지나게 되면 한 번씩은 교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은 SATA 케이블로 인해서 CRC 에러,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잘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CRC 에러도 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지금 케이블이 총 3개가 있었어요. SSD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이제 ODD가 있었는데, OD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립형 이제 SATA 케이블이 아니죠. 일단은 뭐 다소 오래됐고, 일단 얘는 6년이 됐잖아요. 또 SATA 케이블 역시 그렇게 비싼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 정비를 하시는 거 이것도 한번 새 거로 다 교체해 주시면 일단은 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CRC 오류가 생겼네. 얼마 전에 이거를 교체를 했는데, 그러면 SATA 케이블이 아니라는 거를 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ATA 케이블도 일단 교체, 이렇게 새 걸로 다다닥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까지 재장착을 해서 객관적인 이제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지금은 이제 날짜와 시간이 리셋이 됐죠. 왜냐? 제가 그거 CR2031을 뺐잖아요. CR2031을 빼게 되고 한 5분 정도 지나게 되면, 전원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파워 케이블을 빼고 CR2031을 빼고 한 5분 정도 지나게 되면 바이오스는 리셋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은 리셋이 된 상태이고요. 일단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을 먼저 합니다. 지금은 2003 버전이고요. 지금 제가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9년 3월 15일 날에 올라온 4202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죠. 일단은 고객님께서 지금 갖고 계셨던 버전이 지금 2016년
9월 19일 버전이네요. 2016년 9월 19일 버전이고 제가 올리는 거는 2019년 3월 15일 버전. 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왜 필요하고 또 주의할 점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또 뜻과 정의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가 있었을 때 이거를 픽스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쭉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동안에 이 메인보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패치 파일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권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괜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아예 먹통이 됩니다. PC가 아예 켜지지도 않고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브리스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하지 마세요.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지금 딱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시다 그러면 주변에 지인분에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엄마, 아빠, 삼촌, 외할머니, 고모부, 뭐 작은 아버지한테 여쭤보셔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좀 도움 좀 주십시오 하시고, 만약에 바빠서 안 된다 그러시면은, 아니면 또 뭐 주변에 없다 그러시면 주변에 PC 가게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뭐 내가 뭐 새로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특정한 바이오스 버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이슈, 혹은 뭐 SSD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뭐 이제 픽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일단 최신화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 실패할까봐 조금 다소 적극적인 권장이 좀 어렵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지금 4202 버전으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랑 이제 하드랑 이제 클론 작업을 해드리고 이 PC가 다시 태어난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고객님들께서도 자칫하면은 데이터만 살리고 이 PC 같은 경우에는 폐기하려고 하셨는데 다시 살아난 모습에 굉장히 저도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모리가 4기가이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증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쿠팡에서 한 4기가짜리로 한번 보니까 8,200원 정도 돼요. 8,200원 정도가 되고,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재고가 있었으면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고가 16기가짜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따로 구매 링크를 알려드렸어요. 4기가짜리가 있는 4기가짜리는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 8기가짜리 지금 에센코어 제가 자주 쓰는 SSD죠. 이게 한 2만원 정도 되니까 이거를 쓰셔서 4기가, 8기가에서 한 12기가로 하시게 되면 이 PC를 조금 더 오랫동안 잘 쓰시지 않으실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드렸고, 바로 옆에서 바로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냥. 그래서 8기가짜리로 구매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이제 클론 작업을 마치고 얼마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지금 일단은 이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제가 키고 해서 지금 CPU에 대한 사용률이 74%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메모리의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CPU에 대한 부하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메모리가 자꾸 차잖아요. 그러면 뭔가 눌러줘야 되는 개체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CPU입니다. 너 찾네? 내가 눌러줄게. 내가 눌러줄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찍어놨는데 4기가가 지금 한 2.8기가 정도 지금 사용 중에 계셔서 지금 28% 정도 여유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크롬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키게 되시면 하나도 안 킨 상태예요. 키게 되시면 이게 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또 메모리의 사용률이 올라가는데 또 CPU의 사용률도 부하도 걸리고 내리고 서로가 막 이렇게 일을 하니까 CPU에 대한 부하도 있어서 정상적인 컨디션의 성능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 고객님께서는 또 PC 장착이라든가 메모리 장착 뭐 이런 거를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또 연습도 하고 가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장착하세요라고 이제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연습도 하고 가셨으니까 까먹지 않고 아마 오늘 쿠팡에서 사시는 거 오늘 도착하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가 일단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었고요. 자, 한쪽은 장착이 돼 있었죠. 일단은 힌지,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아수스 제품인데 밑에 있는 힌지가 고정이었어요. 고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어쨌거나 힌지는 다 위로 적혀줘야 돼요. 위로 젖혀주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의 길이를 확인하시고, 메모리 길이에 맞게끔 이 홈의 길이도 달라요. 딱 맞게끔 꽂아주시고,
위에다가 일단 살짝 일단은 걸쳐 주시죠. 일단 위에다가 일단 살짝 걸쳐 주시고 중간에다가 힘을 가하게 되면은 메모리 잘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선 끄트머리에다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딸깍 딸깍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시고 반대로 빼실 때는 탈거하실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빼는 게 아니라 힌지만 뒤로 적혀주면 돼요. 힌지 뒤로 적혀주고 밑에 것도 적혀주고 빼실 때는 이렇게 그냥 위로 스르륵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꽂으실 때는 힌지를 위로 다 적혀주시고 홈의 길이와 맞게끔 연결을 해주시고 뚝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제가 왼손으로 이거 카메라를 보면서 하면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을 누르는 게 아니라 끝에만 딸깍 딸깍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힌지가 물고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 컴퓨터 다 끄신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케이블도 안전하게 다 빼놓으시고 컴퓨터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래야 이제 수직으로 힘을 가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엄청난 힘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살짝만 눌러주셔도 되니까 잘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또 메모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 추가적인 설치가 없이 그냥 장착만 하면 바로 인식이 되니까 좀 더 쾌적하고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인분의 소개로 이제 방문해 주셨는데 저도 그 지인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정비를 했다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2시간 동안 진짜 묵묵하게 옆에서 이제 기다리시는데 저도 좀 재밌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거나 가끔씩 이제 본가에 내려오셔서 이제 PC를 이제 사용하실 텐데 뭐 어려움 없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가정과 또 하시는 일 또 회사에서도 늘 인정받고 좀 더 또 번창하고 또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